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돼서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. 이재명 대표 대선 때 대장동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검찰은 기소. 내일 공판 준비 기일,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. 이재명 대표도 불출석할 전망입니다. 이 대표 측,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 돌입한 이후 검찰이 부당한 기소를 했다라는 입장이고요. 싸워나가겠다.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최종 확정 시 의원직 상실, 차기 대선 출마에 차질이 빚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검찰이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은 이겁니다. 검찰이 보기에.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.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, 당연히.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,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.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?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당시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. 마침 지난 14일 국감 때 국토부 직원이 나왔는데 뭐라고 답했을까요? 들어보시죠.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? 그런 사실 없습니다. 국민 여러분,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매각에 관해 성남시에 어떤 협박도 강제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. 지금 이 상임위 자리에서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국정감사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? 자, 이 관건은 이거 같아요. 김수현 교수님.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일단 궁금한 거죠. 저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 건으로 대법원에서 정말로 구사일생 한 적 있습니다.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다 하고 선거 중에 얘기를 했다가 1심, 2심 유죄 나왔는데 거짓말이다. 대법원에서 거짓말이지만 토론 과정 중에서는 그 정도 뭐 거짓말은 할 수도 있다.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. 그 결과를 보면서 토론 중에 나오는 우발적인 거짓말은 괜찮구나 라는 새로운 상식을 얻었고,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은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, 일단은 유무죄를 떠나서 이 말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요. 김문기 씨 모른다는 말하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백현동, 이재명 대표 이 말이 지난번 때 재판 때처럼 거짓말이지만 무죄로 나올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궁금합니다. 일단. 그렇죠.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모른다는 것 혹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? 철학적인 굉장히 질문이군요. 철학적인 질문이에요.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이제 2018년에 말씀하신 지방선거 TV 토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는데, 이게 선거 토론 과정에서 방어하는 과정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악의적인,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죠.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판례가 된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김문기 씨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방어적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모른다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면 그 판례에 비추어 무죄가 나오겠지만, 검찰은 지금 뭘 집중하고 있냐면 이게 그냥 방어적으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여러 TV 프로그램, 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전 판례와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.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도 지금 그 당시에 국토부가 내놓은 공문에 따르면
그런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적은 공문이 아예 나와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협박을 받았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증거를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 증거가 없다면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검찰이 왜냐면은 얼마나 그거는 아니, 당사자가 모른다고 하는데 검찰이 무슨 수로 모른다고 하지만 넌 알고 있어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이걸 적극적인 예. 악의적인 거짓말이었다라는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공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토부가 전혀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협박했다고 말한 지점 이거에 대해서는 심지어 국감 때 한 예.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거냐 이재명 대표가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확실히 전재수 의원님 예. 아니 본인이 모른다는데 검찰이 전용기 의원이 이럴 거면 이재명 대표의 뇌를 압수수색하라. 검찰이 그럴 수 있으면 했겠죠. 근데 아직 현대 과학 기술이 그 정도는 아니라 그거는 좀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제 궁금한 건 주변에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니니까 모르시잖아요. 전재수 의원님도 민주당에서는 이 두 번째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? 그러니까 협박을 국토부에서 안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당시.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지만 뭐 국감 중이나 아니면 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 우발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하십니까? 아니면 아니야. 박근혜 정부가 협박을 했다. 그래서 무죄를 기대하십니까?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출마를 많이 해보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당선도 돼보기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거법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판검사 출신이 아니래도 또 변호사가 아니래도 선거법은 진짜 전문가입니다. 왜냐하면 당선되더라도 그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받아버리면 그냥 고생해가지고 당선되더라도 그게 날아갈 뿐만 아니고 다음번에 출마도 못합니다. 선거법 무서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생명이 그냥 끝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판검사나 변호사보다 선거법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뭐 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꼭 질의해신 해라. 그것도 전화통화해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. 꼭 선거관리위원회 서류로 받아놔라.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정치 행위를 합니다. 그만큼 엄중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저희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는 있잖아요. 사실상 이거는 기소건이 안 됩니다. 기소할 만한 건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주관적 판단의 영역입니다. 그러니까 국토부는 우리가 협박한 적 없다 그러죠.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협박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의 영역 또는 기억의 영역 이런 것은 사실은 선거법으로 기소를 해봐야 별 실익이 없는 겁니다. 아 그러네요. 그거 안다 모른다도 마찬가지고. 그렇습니다. 주관적 판단의 영역. 예. 주관적 판단이다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압수수색만 220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 22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그 주변에 이제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이것저것 그냥 기소를 하는 것 같아요. 기소를 하면 일단은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. 돈 들잖아요. 그다음에 잊혀질 만하면 재판 나오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피폐해지는 거거든요. 이 괴롭히는 거다 하면. 검찰이.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서야 정치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기소할 만한 건이 아닙니다. 이것은 예. 주관적인 영역이다. 굉장히 주관적 영역. 국토부에서 협박 안 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아, 이 협박이네. 이러면 협박을 느낄 수 있다. 그렇습니다.